한서주입니다. 오늘은 인성다자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수업이세요. 주제가 반복되긴 하지만 저조차도 이제 매일매일 터득하는 것들이 있고 매일매일 깨쳐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깊이는 분명히 다를 테고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각하면 할수록 스스로 깨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도 이론이거니와 이론보다도 좀 이 분야는 정말 그 생각,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론을 좀 뛰어넘는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을 깨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 건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학문의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다자 분들 왠지 좋을 것 같죠? 그쵸? 무인성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이 있으신 분들 좋죠. 근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고 많은 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 이렇게 막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인성이라는 거는 참 삶을 퍽퍽하고 어려울 때 뭔가 딛고 일어설 발판이 없는 분들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성다자 분들은 아무래도 응석 부리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복 받으신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끌 인자에 뭔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좋게 쓰면은 수용성이죠. 수용성.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이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를 깨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 속에서 좋은 정보를 내 걸로 가져오면서 남들은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시도를 해보고 그거를 뭔가 그 현실에 많이 투영시키면서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인성이 아무래도 이제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많은 분들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이 이제 적당히 있고 행동력으로 실천이 되고 행동으로 실현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은 그야말로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노력을 굳이 요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오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성다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약간 눈치가 없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아도 고마운지 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생각이 또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행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기우라 그러죠. 가만히 누워서 천장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게 인성다자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행동력이 부족한 선비, 생각만 하는 선비,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의 결과를 어떤 현실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성다자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성은 일단은 인성이 다자인 분들은 양육도 사실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아무래도 좀 더 양육권자로서는 유리하겠죠. 예, 엄마는 인성 다자라는 게 이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빠가 조금 더 인성 다자들에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양육할 때는. 그러니까 아빠의 그 양육을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머님들이 좀 자녀분들 교육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성 다자는 아무래도 약간 눈치코치가 없기 때문에 상처는 덜 받을 수 있어요. 상처는 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 거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건데,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거나 자신이 어디에서 배척이 된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부의 환경이나 그런 걸로 어떤 책임감을 좀 돌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 다자분들은 일단은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 인생은 결국에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게 인생이잖아요. 주는 만큼 받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양의 노력을 남에게 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다자는 또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인성다자면, 인성이 아주 예쁘게 우뚝 서 있으면 공부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인성이 너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인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겠죠. 사람은 자신이 결핍되어 있거나 없는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 다자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성이 수기로 있는 분들, 지지에서 뭐 신자진 삼합을 짜고 있거나, 그러니까 수기가 인성이 되려 그러면 못 가요. 목기겠죠. 목일간이 지지에 신자진 국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진이 있는데 운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신자가 있는데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은 해자축, 방합, 그 자축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축, 자축, 해자축, 해자가 있는데 운에서 축이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고요. 일단은 뭐 수기가 강한 사주에서는 좀 우울증에 많이 취약한 그런 양상으로 임사에서 보면은 많이 드러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강하신 분들은 항상 좀 햇빛을 보시고 바깥 활동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또 재성의 힘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죠. 재성의 힘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재성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결과물의 상징이고요. 근데 그 재성의 힘을 뺏어간다고 한다면 뭐예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그쵸? 결과지향적인 그런 끝까지 가려고 하는 어떤 막바지 힘이 좀 딸리고, 그야말로 선비인데
본인이 공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현실에 써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 공부한 것을 시대에 맞게 시대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공부 그 자체에 매몰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성다자인 분들은 항상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는 연습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성의 힘도 많이 설기를 하죠. 관성의 힘도 많이 설기를 하기 때문에 관성의 힘이 세다면 관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뭔가 어디 조직 안에서 끝까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데 관성의 힘이 약하다면 인성의 설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서 뭔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은 아닐 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좀 약한데 인성이 강하면 관성은 이제 뭐 직장이기도 하지만 또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의 힘을 다 설기해서 인성을 쓰려고 가져다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남편에게 좀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남편이 좀 지치거나 남편이 좀 힘들어서 좀 관계가 틀어질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편분이 뭔가 내어주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해피한 건데 남편도 뭔가 받고자 하는 심리가 많거나 고집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해타산적인 그런 남편을 두고 계신다면 여성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그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남편이 지치지 않는 선까지만 딱 유지하셔서 요구를 하시는 게 결혼 생활에는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 인성이라는 거는 식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인성을 잘 쓸 수 있죠. 식상,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인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지적 기반이 되잖아요. 그 기반이 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풋도 좋으니까 아웃풋도 좋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최고죠. 그럴 땐 최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안타까운 게 인성만 있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결혼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성이 안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 식상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여주는 게 없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적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식상을 개발하시는데 상당히 좀 노력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사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식상이 없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해요.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겠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인성만 많은 남자들은 제 힘만 자꾸 끌어다가 힘을 빼니까 부인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도 인성만 많고 식상이 없으면 일단은 그 식상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욕구도 많고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 사이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마인드 자체가 맞으면은 그거같이 좋은 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식상이 많은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요건이나, 아니면 한 사람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늘어져서 주말에 쉬는 게 제일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게 최악의 이제 궁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 안에 그 요소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 숨어있던 요소들이 나오는 게 이제 닮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서로가 정말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르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면은 참 불리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성은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되고요. 식상이 있어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용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반 지식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인성은 또 비겁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소위 자뻑에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인성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신 안에 머물러서 약간 피터팬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현실성 결여, 그게 가장 큰 인성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인성이 비겁에 힘을 실어주는데, 인성이 비겁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비겁의 힘은 물론 세지기는 세지는데, 비겁의 힘을 실어주는 자체가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힘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생력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를 얻는 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5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길잖아요. 그렇죠? 80세, 90세까지 사는데 언제까지 남의 도움이나 남에게 얹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다자분들은 조금 더 자립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다자분들이 만약에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학원을 넘어서 박사과정까지 됐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원에 좋은 대학에 또 박사까지 다 땄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장수의 강사로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하는 데 들어간 그 돈이 진짜 강사들은 정말 조금 벌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 불러주면은 가야 되는, 어디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러려고 사실은 그 박사과정까지 간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다자들은 공부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공부의 최종 목적, 그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계속 가다듬으면서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계속한 나머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처가 좀 크죠. 상처가 좀 크고 그 다음에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똑같은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을 해도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100을 써서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간다면 인성 다자들은 한 20, 30만 써도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 물들어 버리는 거고 그 삶에 익숙해 버리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쵸?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내가 왕따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인성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받는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에 조금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몰라요. 본인은 그냥 받는 건 당연하게 받고 주는 거에는 뭔가 남들보다 그런 개념이 좀 덜 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는 결국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계속 주고 누구는 계속해서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 좀 떠나갈 수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 자녀분들이 인성이 강한 분들을 키우신다면 일단 아빠의 어떤 교육 그리고 현실적인 교육 어떤 목표성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내어주는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사주가 인성다자인데 식성이 없는 사주가 가장 심각하고요. 두 번째, 인성이 강한데 재성이 없는 사주 또한 굉장히 심각해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성이 비겁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키우는 자생력이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으면 인성다자는 자생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 받쳐줘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성다자인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 인다신약, 인다신약. 인성으로 강한 사주는 신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발로 뛰고 내가 움직여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사주가 아니라 주변에 뒷받침이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받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인다 신약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진정하게 자신의 힘이 강한 건 비겁다자가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 대신에 또 이제 비겁다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말을 안 들어요. 수용성 부족해요. 수용성 부족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기 때문에 욕은 먹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부모와도 척을 질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목표만 확실하면 그 경쟁력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성으로 강한 사람들은 수용성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수용성은 굉장히 좋아서 받아들여지는 건 있는데, 내가 계속 받아들여지다가 한번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인생의 큰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짜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다가 뭔가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인성 다자분들은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인성 다자분들의 특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현실적인 목표에 공부를 왜 하는지, 아니면은 문서의 도장을 왜 찍는지, 그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목표는 바로 재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궁합에 있어서 아빠가 조금 더 현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지만 조금 현실성을 키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 다자분들은 그러니까 운에서 재성을 강하게 만날 때 굉장히 좋겠죠. 아니면 식상의 기운을 강하게 만나거나 재성을 강하게 만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인풋되어 있던 것들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아주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 다자분들은 일단 식상과 재성 운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하게 오는 거는 구글자가 오면 좋겠죠. 그리고 위아래가 같이 신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신유 아니면은 뭐 임자 이런 식으로 구글자가 오면 좋아요. 같이 간여지동으로 그렇게 짜고 오면은 그럴 때 굉장히 본인 안에 있던 인성을 현실적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본인이 여지껏 노력했던 내 안에 있던 모든 인풋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성다자분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인성이 없는 분들이 공부를 잘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필요하니까, 본인이 너무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공부 아니면은 이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또 그 인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인성이 많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성이 많으면 굉장히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인성은 적당히 천간 하나, 지지 하나, 뿌리가 있게 그렇게 있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비겁이 강한 아이들이 중요할 때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고요. 임상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성,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누가 문서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누구 명의로 해야 되나요? 인성 다자에게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인성이 적당하게 있는 분께 밀어줘야 돼요. 인성 다자라는 건 이미 인성 자체가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판단도 어찌 보면은 인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재성에 힘이 많이 설계돼서 현실성이 떨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살 때 서류 관계에 있어서 인성이 적당히 참가하나 지지 않아 정도로 있을 경우에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명의를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인성은 잘못 보면 진짜 피터팬이에요. 꿈속에서 살아요. 꿈속에서 살기 때문에 진짜 현실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부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서 뭔가 생각을 뭔가 자꾸 현실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거를 내뱉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라는 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는 거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몇 번 안 오겠죠. 예. 그런 순간에 충분한 생각을 하고 일상에 내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죠?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성다자들을 자꾸 생각을 좀 줄이고 그 생각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예, 현실성, 인성다자, 현실성. 그리고 인성다자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뭔 일만 있으면 엄마 하고 불러요. 다 큰 애들도 징그럽게 막 수영하는 애들도 목욕탕에서 엄마 때밀어 달라고 부르는 게 이 인성다자들이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크면 좀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인성다자 아이들은 창피한지 모르고 엄마하고 불러서 때를 밀어달라고 하는 게 이 인성다자의 자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며느리를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성다자 두신 그 남성분, 그러니까 엄마들도 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성다자의 딸을 두신 분들도 어찌 보면은 관의 힘, 남편의 힘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설계시키기 때문에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편도 사람인지라 요즘 남자들은 왜 남자라고 내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평등은 신체적인 평등이 아니라 생활적인 생활에 기반한 평등이 진짜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뭔가 용납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지났고 단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그냥 조금 더 힘쓰는데 좀 약하고 그죠? 그러는 것 뿐이지 여자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여자라는 프리미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성다자를 두신 따님이 인성다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자립적으로 키워야지 나중에 사위한테 뭔가 얘기를 안 듣겠죠. 사위한테도 당당해야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위 오면은 씨암탉 잡아야 되고 사위는 백녀손님이라고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했으면 둘이만 잘 살면 되죠. 알콩달콩. 시댁이나 친정이나 가만히 놔두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참 많은데 시댁이나 친정에서 일단 태클이 들어가고 자꾸 뭔가 뒤에서 얘기가 나오면 둘은 좋은데
예, 결국 결과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성인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도록 좀 더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즐기시면 돼요. 여지껏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너무 많으셨으니까 이제 두 분이 잘 사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떠나보내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는 건 결국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죠? 배우자와 잘 지내야지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도 나머지 인생이 떠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가 안 좋으면 30년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을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에게보다 부부간에 소통하고 부부간에 서로 즐거운 취미나 즐거운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인성다자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겁다자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시면 이 더위에서도 잘 버텨낼 자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